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5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세계지리 주요 문항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모든 문항을 해설할 것이 아니고 좀 개념적으로 중요하고 좀 의미가 있는 문항들 위주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나왔는데 1번이 종교 문항이야. 그죠? 그래서 이슬람교랑 크리스트교 중에 하나인데 자, 가를 믿는 세력이 알라만이 승리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라를 믿는 종교가 뭐야? 이슬람교잖아. 그래서 가가 이슬람교가 되고 나를 믿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서 모스크가 뭐야? 십자가로 바뀌었다. 야, 뭐야 이거 크리스트교가 되겠죠? 야, 그러면 가는 민족 종교이다. 애초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 둘 다 보편 종교죠. 민족 종교에는 뭐가 있어? 힌두교랑 유대교가 있죠. 그다음에 라마단 기간에 금식하는 종교가 이슬람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야, 이슬람교가 크리스트교보다 신자수가 많아? 아니잖아. 뭐가 제일 많아? 크리스트교, 그다음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순이죠. 크이힌불. 그다음에 발생 시기도 묻고 있는데 자, 발생 시기는 무슨 순서야? 불교가 가장 일러요. 그다음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순이야. 힌두교는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모두 틀렸다고 할 수 있고 야, 이슬람교는 알라를 믿고 크리스트교는 뭐를 믿어? 예수님을 믿죠. 그래서 유일신교다. 정답 5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에너지 단원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었던 문제인데 대륙을 맞춰야 돼. 근데 아시아랑 오세아니아가 나왔어. 그럼 아시아랑 오세아니아가 뭐를 더 많이 쓸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왜냐하면 이 아시아라는 게 석탄을 많이 쓰는 동아시아랑 중국에 있는 동아시아랑 석유를 상대적으로 또 많이 쓰는 서남아시아랑 섞여 있잖아. 어, 그럼 뭘 봐야 되냐면 가랑 나가 또 공통적으로 뭘 많이 쓰는지를 봐야 돼. 그럼 B보다는 아무래도 A를 공통적으로 많이 쓰잖아.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자원이 뭐야? 석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뭐가 된다? 석유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음, 그래서 A가 석유가 되고 그럼 유럽과 라틴인데 상대적으로 수력을 많이 쓰는 게 어딜까? 또 상대적으로 원자력을 많이 쓰는 게 어딜까? 답은 나왔어. 그러니까 브라질이 있는 라틴 아메리카가 수력을 많이 소비하겠죠. 그래서 가가 라틴 아메리카가 되고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륙인 유럽이 이 원자력에 대한 소비를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나가 뭐가 된다? 유럽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B는 나머지 석탄이 되겠죠. 그러면 옳은 거 한번 골라볼게요. 자, 가는 나보다, 라틴은 유럽보다 석유의 소비량이 많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돼? 총 소비량에서 비율을 곱해야지. 근데 총 소비량은 애초에 유럽이 더 많아 안 많아? 거의 뭐 3배 가까이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석유의 소비량이 적은 거고요. 이렇게 봐주셔야 돼. 그 다음에 A는 B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상용화가 된 시기가 늦죠. 석탄이 가장 상용화된 시기가 이릅니다. 화석 연료 중에서는요. 그 다음에 석유가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사용되죠. 정답 3번. 그 다음에 석탄은 석유보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 뭐가 가장 많아?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그 다음에 수력, 원자력 순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은 라틴보다 자, 지역 내 석탄의 소비 비율이 어때? 높죠? 3.7 대 11.2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자, 7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가축 사육두수 문제야. 자, 상대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왜냐? 나라를 가려놓질 않았어. 그래서 옳은 거 고르는 거고 소양돼지다. 그럼 중국이 많은 게 뭐야? 돼지잖아, 그죠? 그리고 이란이랑 인도인데 이란은 무슨 국가야? 이슬람교 국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란은 뭘 안 먹어? 돼지를 안 먹겠지. 그렇기 때문에 자, 돼지가 없는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 소 중에서 인도에서 많은 게 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양이 된다. 그래서 돼지가 많은 게 어디야? 중국이 사실상 독보적으로 많아. 50%야, 전 세계에. 그 다음에 소는 브라질, 인도 순이야. 소부인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은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호주야. 양, 중국, 호주.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자, 이슬람 문화권에서 금기시하는 가축이 뭐야? 돼지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양은 모직공업의 주원료로 이용되는 거 맞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야, 벼농사 지역에서 노동력 대체 효과가 큰 거는 소야. 그죠? 그 다음에 5번. 중국은 소 사육두수가 돼지 사육두수가 적죠. 돼지가 많습니다. 네, 정답 몇 번? 2번이구나. 자, 8번 볼게요. 영국, 아이고, 죄송합니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대다수가 이슬람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힌두교도가 다수인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야, 해당 국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자치권을 보장해왔으나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거 어디야?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이 A는 어디야? 신장 위구르 자치구야. 그 다음에, 자, B가 어딜까요? B가 바로 카슈미르 지역이 됩니다. 카슈미르.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영국이 식민 지배를 받았죠, 인도가. 근데 대다수가 이슬람교도를 믿어, 이 지역은, B 지역은. 그럼에도 인도에 속하게 되면서 어떤 갈등, 종교적인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정답은 B 지역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기후 문제 풀어볼게요. 최난월 기온이랑 최한월이 주어졌어. 그러면 자 볼까요? 자 상대적으로 대륙 조금 서안에 있는 기후, 그 다음에 툰드라 기후,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냉대 겨울건조 기후 지역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최난월 기온이 압도적으로 낮아. 10도 미만이야. 그리고 최한월 기온도 낮아. 얘가 바로 어디가 될까? 바로 여기가 되겠죠. 툰드라 기후. 그럼 가랑 나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교차가 큰 곳이 어딜까? 얘가 더 최한월이 낮잖아. 최난월은 둘이 비슷한데. 그럼 가가 상대적으로 동안이고 얘가 상대적으로 서안이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야, 가는 북극해안은 다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자, 다에는 침엽수림? 애초에 무수목 기후야. 툰드라는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나보다 연중 강수가 고르겠죠. DF니까.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7월의 낮 길이. 그럼 상대적으로 얘네들은 북반구니까 다 7월이 여름이잖아. 그죠? 좀 여름이면 7월이면 북쪽으로 갈수록 낮 길이가 길어 안 길어? 길죠. 그러니까 가장 북쪽에 있는 게 다잖아.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된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도 조금 어렵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프기 때문에. 자, 가지역. 가지역은 비교적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하다. 낙농업이 잘 발달한다. 이거 뭐야? 서안해양성 기후죠. 그 다음에 나는 지중해 연안이네요. 여름에 기온이 높고 건조, 그죠? 지중해성 기후가 된다. 그러면 우리 항상 지중해성 기후는 무조건 모의고사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기온과 강수가 반대로 간다. 무슨 얘기야? 기온이 올라갈 때 강수가 떨어지잖아. 유일하게. 그러면 A, B, C, D 중에 유일하게 기온과 강수가 반대로 가는 애를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볼까? 자, A를 먼저 볼게요. A 같은 경우는 어때? 기온이 올라갈 때, 강수가 떨어지네? 7월에 기온이 올라가는데 강수가 거의 없잖아. 15mm잖아. 그러니까 A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A가 되는 거야, CS가. 그죠? 그 다음에 CFB, 서한영석은 일단 연교차가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그러니까 사실상 C랑 D는 될 수가 없는 거야. 연교차가 굉장히 크죠. C랑 D는. 자, 그러면 어, 그죠? 그래서 B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월강 수량이 또 어때야 돼? 골아야 돼. 월강 수량 봤을 때 상대적으로 골아야 되기 때문에 B가 서한해양성 기후로 골라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설명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죄송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몬순아시아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몽골, 일본, 베트남인데, 자, 스시, 어디야? 일본이죠. 그 다음에 쌀국수, 뭐야, 이거? 베트남이죠. 그 다음에 초원, 어디야? 몽골이죠. 그 글을 뭐 그렇게 읽을 필요도 없어. 자, 일본은 신기조산대. 그죠? 불의 고리인, 뭐야?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그 다음에, 자, 베트남의, 자, 의복. 여성 전통 의복으로는 아오자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기출선제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는 아세안, 몽골은 동남아시아가 아니죠. 땡. 그 다음에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일본의 수도인 도쿄보다 연강 수량이 적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지. 자, 그 다음에 누적 강수량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누적 강수량을 볼 때는 뭘 봐야 되냐면, 자, 누적 강수량을 볼 때는 일단 12월 강수량을 봐야 돼. 그치? 왜? 12월 강수량이 연강 수량이야. 그죠? 시그마 개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봐야 돼? 올라가는 폭을 봐야 되겠지, 월별로. 그러면, 자, 얘는 살짝 적돌도 벗어났어, 북반구야. 그러면은 사바나 기후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탄자니아랑 케냐 쪽은 뭐라고 했죠? 얘도 사바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마존 유역이네요. 아마존 유역은 살짝 적도를 벗어나도 열대 우림 기후야. 알았어? 그렇게 봐주셔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연중 강수가 쭉 올라가잖아. 그리고 강수량이 많아, 안 많아? 많지. 그러니까 뭐야? 열대 우림 기후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6, 7월, 8월이 우기네? 그럼 북반구 사바나 기후가 되고, 다가 나머지 남반구 사바나 기후가 되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나는 북반구 사바나는 1월이 7월보다 정오의 태양고도가 높아? 아니죠. 여름인 7월이, 우기인 7월이 더 높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대류성 강수의 발생 일수가 많은 거는 열대 우림 기후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다보다 7월에 아열대과업때 영향받는 건 어디야? 얘잖아. AW 남반구. 그죠? 그 다음에 다는 나보다 북회기선과의 최단 거리가 멀죠? 정답 4번이 되고. 자, 모두 가다 모두 연교차가 일교차보다 크니? 셋 다 열대기후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죠? 그 정답은 몇 번? 4번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건조아시아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조업 중심의 그죠? 산업을 육성하고 무역의 중심지. 그죠? 두바이 어디야? UAE 아랍에미리트가 되죠. 그 다음에 메카 성지 순례계 비석유 부분의 고용을 창출하려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동 국가들 이쪽 중동 국가들은 아무래도 원자재 수출 위주의 산업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산업을 좀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제조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그쪽의 산업을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근데 메카가 어디 있어? 사우디에 있잖아, 그죠? 정답 몇 번? C, B해서 5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구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요. 자연적 증감이랑 순이동이야. 그러면 우리가 인구의 증감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자연적 증감. 거기다 뭘 더해야 돼? 사회적 증감인 거야. 그게 바로 순이동인 거죠. 그래서 자연적 증감에 사회적 증감, 순이동을 더한 값이 바로 인구의 총 증감인 거다. 그래서 X축에 있는 자연적 증감에 순이동을 더한 값이 바로 인구의 총 증가율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으셔야 돼. 자, 볼게요. 그러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인데 일단 순이동에서 플러스 값을 보이는 대륙이 유일하게 가잖아. 그럼 얘가 선진국 대륙이 뭐가 되는구나. 유럽이 되는구나. 선진국 대륙으로 인구가 유입이 되니까요. 자, 그럼 나랑 다 중에서는 야, 뭐가 상대적으로 자연적 증감이 많을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그걸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10,000,000이잖아. 거의 막 4천만 명, 5천만 명이 늘잖아. 다 대륙은. 그러니까 인구가 더 많은 아시아가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돼. 알았어? 어. 그럼 나머지 나가 뭐가 돼? 아프리카가 되는 거야. 절대값이라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 돼. 됐어? 볼게요. 나는 가보다 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겠죠. 자연 증가율 높겠죠. 당연히. 아프리카는 유럽보다. 자, 그 다음에 아시아는 유럽보다 중위 연령이 낮겠죠. 그 다음에 가다중, 총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은 다이다. 아시아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아프리카는 아시아보다 순 유출 인구가 2020년에 많냐고 물었는데, 야, 아프리카는 순 유출 인구가 상대적으로 이 정도야. 좀 색칠한 거. 근데 아시아는 더 몇 배야, 지금. 거의 뭐 4배 많죠? 땡이고. 그다음에 유럽은 2020년이 70년보다 자연적 증가가 많다 이렇게 묻고 있는데 약간 더 적어요. 2020년이. 자료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골라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17번 볼게요. 얘도 이제 도시 단어 문제인데 얘도 조금 어려웠을 수가 있어. 상대적으로 도시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인구가 자 10천만 명이 얼마야? 1억이 넘잖아.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나라가 이 세 나라 중에 어디 있어? 일본이잖아, 그치? 그리고 촌락 인구 대비 도시 인구가 많다. 이 얘기는 뭐야? 도시화율이 높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지. 그래서 가가 뭐가 돼? 일본. 그다음에 타이랑 탄자니아 중에 상대적으로 더 저개발국이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잖아요. 그러니까 더 촌락 인구 비율이 높겠구나. 그래서 다가 탄자니아가 되고 나가 개도국인 타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 한번 또 분석을 해보면 자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를 더한 게 뭘까? 그게 총인구지. 그러면 도시 인구 증가율에 촌락 인구 증가율을 더한 게 총인구 증가율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면 시 같은 경우는 도시 인구랑 촌락 인구가 같이 늘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총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구나. 그러면 저개발국인 탄자니아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C의 대척점에 있는 국가가 어디야? A잖아. 그럼 A는 지금 촌락 인구도 줄고 도시 인구도 주네? 그럼 총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거야. 3, 4분면에 있기 때문에.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럼 그 얘기는 총인구가 준다? 그럼 인구 변천 모형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5단계잖아. 선진국인 일본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나머지 B가 타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야, 최상위 세계 도시는 어디 있어? 일본에 있고.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어디가 더 잘 사냐는 거지. 그래서 가가 더 높고. 그다음에 1차 산업 종사자 비율. 이거는 어디가 더 못 사냐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산업 구조에서 어디가 더 수준이 낮냐 이 얘기잖아. 일본이 더 낮을 거고요. 그다음에 탄자니아는 타이보다 자, 도시 인구가 어때? 더 적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를 통해서. 그다음에 2020년 도시화율은 일본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이 탄자니아가 가장 낮겠죠? 정답 몇 번? 5번이구나. 그다음에 남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상품 수출액 비율이야. 야, 구리. 게임 끝났지. 구리 하면 어디? 칠레. 칠레 하면 구리. 구리 하면 칠레. 그다음에 나랑 다 중에서 우리가 이런 자료도 봐야 돼. 총 수출액. 어디가 가장 많아? 다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큰 게 어디야? 인구가 가장 많은 브라질일 거 아니야. 그렇기도 하지만 안정 6개에 있는 브라질이 철광석 수출도 많구나.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볼리비아.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금이랑 천연가스가 많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구나. PDF가 말을 안 듣네요. 자, 20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항입니다. 요즘에 트렌드 문항이에요. 트렌드. 굉장히 중요한 문항. 이런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는 글로써 국가를 추론하게 된다고. 근데 이 문제는 그나마 착한 게 얘를 줬어. 지도를 줬다고.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는 지도도 안 줬어. 진짜. 참 쪼잔하죠.
그래서 유럽연합 회원국이래. 근데 게임 끝났어. 독일, 영국, 스위스에서 지금 EU 회원국은 독일밖에 없기는 해요. 근데 읽어보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 폴란드야. 그럼 프랑스, 폴란드 어디야? 폴란드 여기고 프랑스 여기야. 그럼 어디겠어? 독일이겠지. 그 다음에 야, 나는 비회원국이지만 생겐 지역에 가입되어 있어. 국경을 접하고 있는 프랑스랑 이탈리아래. 근데 영국은 섬나라잖아. 그러니까 스위스 내륙국인 스위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20년 유럽연합을 탈퇴한 브렉시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섬나라인 영국이 되겠죠. 자, 영토가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이다. 스위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케임브리지 사이언스 파크는 어디에 있어? 영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분리독립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는 영국보다 국토 면적이 작죠. 그 다음에 독일과 스위스는 모두 유로화를 단일화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독일만 유로화를 쓰고요. 참고적으로 영국은 EU 회원국 시절에도 유로화를 안 썼어요. 파운드화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세계지리 5월 학평 해설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설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내용이나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